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정말 역사적인 급등락을 나타내다가 이번 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선 수급이 좋지는 못해도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 큐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AI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의 공략주였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서 몇몇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단기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열권에 와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정책 테마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변동성을 많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전에 과거에 이런 정책 관련주들, 뭐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와 같은 그런 식상한 쪽보다도 오히려 이쪽은 좀 신선함은 분명히 있다는 차원들,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의 저는 그런 신선함을 좀 보고 말씀을 주로 좀 드려왔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은 크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예비 후보의 그런 이제 이쪽 관련된 투자는 이전부터도 많이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종목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공략주였던 DSC 인베스트먼트 정말 대단합니다. 상한가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위원님이 또 와이즈넛까지 공략주로 안내해 주신 바 있었는데 역시나 장중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 종목 어떻게 볼까요? 예, 사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이거나 조선 이 두 쪽 섹터를 주로 많이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좀 드려왔었는데요. 사실 뭐 DSC 인베스트먼트는 필요해서 AI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벤처 투자에 대한 그런 활성화 기대감들 두 개를 좀 엮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요. 사실 이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트레이딩의 영역의 구간으로 진입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무리한 시경에서 보다는 조정을 활용한 그런 변동성, 매매의 전략으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뒤늦게 좀 부각이 됐었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아마 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정부가 무료 그 챗봇 서비스를 이제 무료화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베트남 또 이제 중동 지역 쪽으로 10개국 정도로도 또 이제 좀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이익도 수반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일단 모멘텀과 함께 일단 실적으로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 공모가가 17,000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공모가 아래에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3월 7일에 진작에 안내 주셨던 만큼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와이즈넛에 대한 접근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로봇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집중하면서 1조를 투자하게 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연내 로봇 솔루션을 출시하겠다. 그리고 M&A까지도 진행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고 로봇주들에 대한 탄력이 정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실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면제에서 품목 관세, 다시 또 다음 주 정도에 또 반도체도 세부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다소 좀 애매해진 틈을 타서 앞서서 이제 정책 수혜주, 앞서 AI 소프트웨어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AI 100조 시대를 맞이해서 역시 AI 활성화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 로봇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10만 인재 양성을 통해서 관련 산업들이 분명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교육 관련된 콘텐츠 쪽에서의 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순환매가 더 활발히 좀 나타나고 있는 분야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뭐 미래 성장에 대한 뭐 의견이 없는 그런 분야
분야인 것은 분명한 섹터고 최근 들어서 또 낙폭도 일정 수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틈새적인 그런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내일부터 이제 국내 그 대형 이제 그 증권사들의 ETF가 세 가지 종류가 바로 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까지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순환 매건을 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틈새를 공략할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내일 새로운 ETF가 출시되는 만큼 수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의료 AI주들로 묶을 수도 있겠고 오늘도 ABL 바이오가 4조 빅딜 이후에 지난주에 상한가 흐름 나타내고 이번에는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게 되면서 또 재차 신고가 경신 나왔거든요. 이런 몇몇 바이오주들이 튀어가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예, 사실 뭐 최근에 국내외 주식시장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4.5 부근까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 요인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요. 물론 이런 환경들은 바이오주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와 같은 상대적인 그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그런 바이오텍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오늘은 ADC 관련돼서 ABL, 리카캠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이 더욱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임사 결과가 상당히 좋았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퓨처캠 일부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오늘 선별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섹터 전반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다소 시장이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역시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눈이 가는 것이 조선방산 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둘 다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한화 시스템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화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필리ps 조선사를 지분을 60%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호주 오스탈에 지금 지분 9.99%를 인수를 했고, 뭐 추가적인 옵션 계약을 통해서 향후에도 더 늘릴 수 있는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그룹 내에서 특히 이 방산 계열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핵심의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하나오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상당히 중심에 위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실적이 크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 특히 뭐 K2, 현대로템의 K2, 하나에어로의 K9, 그리고 LIG 넥스원의 천궁2,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KF21 등등 모두 다 이런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특히 수출이 지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에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 회사가 기존에도 43,000원 부근대에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좀 밀렸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은 이전의 고점 수준 43,000원을 목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송 전에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걱정을 토로하셨는데 오늘 공략주 한화 시스템 언급해 주셨고 이런 시장에서도 위원님의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DSC 인베스트먼트, 와이즈넛도 굉장한 폭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죠. 예, 사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시황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그렇게 좀 항상 말씀을 그렇게 드려왔는데요. 오늘도 물론 다소 좀 애매함 속에서 분명히 또 이제 공략할 만한 또 이제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표현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종목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 2시 반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